네, 안녕하십니까. 연세암병원 암예방센터에 근무하는 박지수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대장암 장기 생존자의 암 치료 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선 암 생존자라는 단어를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시는 바와 같이 암 생존자라는 단어는 암을 진단받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암 치료 중에는 암 환자라는 단어를 더 많이 쓰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암 치료를 받고 5년 후에 완치라는 이야기를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암 생존자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오늘은 대장암 생존자 이야기이기 때문에 대장암을 치료받고 5년 후에 완치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이야기가 될 텐데요. 사실은 이제 5년 후에 완치라는 단어는 요즘 많이 사용하지 않는 단어이기는 합니다만 이제 예전부터 사실 지금보다 치료 성적이 좋지 않았을 때에는 5년 동안 살기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5년 동안 살게 되면 완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5년 후에는 대장암 장기 생존자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기도 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대장암은 아직도 세 번째로 많이 생기는 암입니다. 그리고 5년 생존율은 예전보다 많이 좋아져서 현 시점에서는 5년 생존율은 전체 기준에서 74.3%, 즉 대장암을 진단받았다고 하더라도 4분 중에 3분은 5년 이후에 계속 생존 중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약간 병기 사이 차이는 있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아주 초기 병기의 경우에는 5년 생존율이 90%가 넘지만 다른 장기에 전이가 있는 원격 병기의 경우에는 19.5% 정도로 굉장히 낮아서 초기 병기에 따라서는 5년 생존율이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5년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에서는 몇 년 전부터 10년 생존율 통계를 따로 내기 시작했습니다. 10년 생존율 기준으로 보시면은 5년 동안 73.9%의 환자가 생존 중이었는데 이제 10년 생존율을 보면 71.4%가 되기 때문에 전체 기준으로는 2.5%, 5년 생존자 기준으로는 3.3% 정도의 환자분들은 5년 동안은 생존 중이다가 5년에서 10년 사이에 사망을 하시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발에 대한 통계는 다른 연구에서 봤을 경우에 약 4.3%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즉 5년이 지난 후에도 대장암이 재발하거나 혹은 다른 2차 암이 발생하시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약하면 대장암 5년 생존자의 10.9% 정도는 5년 생존 후에 사망한다고 하고 이 중에서는 대장암의 만기 재발이라든지 2차 암에 대한 요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요즘은 완치라는 말 대신에 장기 암 생존자가 되었다고 표현하는 일이 더 많습니다. 제가 주로 진료 보게 되시는 환자분들이 대장암 장기 생존자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 대장암 장기 생존자분들께 몇 가지 권고드리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아래 6가지가 되는데요. 그 중에서 우선 처음으로는 대장암이라든지 2차 암에 대한 검진을 어느 정도 유지하시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이 중 2차 암은 대장암 외의 다른 암, 위암, 유방암, 전립선암 등과 같은 암들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그럼 어떤 부분을 검진해야 되는지 조금 생각을 해보면 우선 대장암의 경우는 대장이 생기는 암이기 때문에 대장 내시경을 이전 검사 결과에 따라 1에서 5년 간격으로 검사는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대장암이 만약에 다른 곳으로 재발 전이된다면 어디로 가게 될까요? 가장 흔한 장기는 간입니다. 그 외에는 림프절, 폐, 복막 등으로 전이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간, 림프절, 복막 등은 복부 영상 검사, 단층 촬영이라든지 초음파 검사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폐는 보통 단층 촬영이나 X선 검사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 외에 드물게 재발 전이가 되는 부분으로 신경계라든지 뼈와 같은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처음부터 검사를 다 하는 부분이라기보다는 증상이 있을 때라든지 종양 표지자가 증가되었을 때 나중에 검사를 하면서 발견이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또한 그 외에 진찰, 병력 청취, 종양 표지자를 포함한 혈액 검사 등이 필요하게 되는데 사실은 5년이 지난 환자분들일수록 많은 부분을 처음부터 다 검사하기보다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검진을 하고 또 이제 진찰이라든지 병력 청취 등을 통해서 새로운 정보를 얻게 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사실 많은 환자분들께서 5년 지나면 병원에 계속 자주 오기가 좀 번거롭다. 그래서 나는 검사만 하고 가고
이제 결과는 따로 알려주면 안 되냐고 말씀하시는데 직접 의사가 환자를 보면서 얻게 되는 정보도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환자분을 직접 뵙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2차암 검진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많이 생기는 중요한 암들에 대해 7대 암 검진 권고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중 대장암을 제외한 부분 중에서 관심을 가질 것은 5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남녀 공통으로 위암이라든지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유방암과 자궁경부암, 혹은 B형 C형 간염이라든지 간 경화가 있으신 분들의 경우 간암, 흡연력이 있으신 분들이 폐암과 같은 부분은 꼭 챙기셔야 되는 검진이고 여러 가지로 조금 복잡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다 챙기기가 어려우시다고 생각이 된다면 나라에서 제공하는 5대암 검진 프로그램이라도 꼭 받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다만 대장암에 대해서는 일반 사람들에게 권고하는 분변 잔별 반응 검사의 경우는 위양성이냐 위음성 반응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검사의 경우는 조금 부정확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환자분들께는 대장 내시경 검사나 거기에 준한 다른 검사를 권고드리는 편입니다. 대장 직장암 환자분들의 경우는 또한 중요한 것이 생활습관과 만성질환 관리인데요. 여기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흡연이라든지 음주하시는 분들, 당뇨병이나 고혈압 있으신 분들은 일반 대장암 생존자분들보다도 사망 위험이 더욱 올라가는데 사실 암 외의 원인에 영향이 있는 경우도 있고 혹은 암의 재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생활습관 측면에서 보면은요. 우선 확실하게 이거는 조절을 해야 되겠다라고 가이드라인에서 근거가 있는 것은 대장암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신체 활동을 잘 하시는 것, 그리고 증가 요인, 위험 증가 요인을 낮추기 위해서 가공육 섭취를 줄이고 음주를 적게 하시고 체지방을 줄이는 것이 꼭 권고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참고사항으로는 전곡류를 드시거나 유제품, 칼슘 제제, 식이섬유를 포함한 식품을 드시거나 붉은색 육류를 줄이는 것도 중요한 팩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운동은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선은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최소 이 정도는 하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권고드리는 기준이 주당 운동시간 150분입니다. 하루에 30분씩 해서 주 5일 정도 운동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남녀 공통으로 한 30% 정도의 사망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이것들을 많이 확장을 해서 하루에 1시간씩 주 5회 정도 하시게 되는 300분 이상이 되게 되면은 40에서 45% 정도의 사망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운동 자체는 150분 기준으로 봤을 경우에는 중강도 신체 활동, 운동 기준으로는 빠르게 걷기나 골프, 탁구, 배드민턴 등의 운동이 되고요. 고강도 신체 활동, 중강도가 30분 정도라면 고강도는 15분 정도만 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리는 운동으로는 조깅이라든지 자전거 타기, 테니스 등의 운동인데 이 경우에는 심장 박동이 많이 빨라지거나 호흡이 하고 가쁜 정도로 느껴질 정도로 운동을 하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또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가능하면 전신 근력 운동을 같이 하시는 것입니다. 근력 운동이라고 해서 꼭 역기를 들거나 무거운 운동을 하셔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자세한 운동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스포츠 응용 산업학과 연구실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도 있기 때문에 이쪽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식단 조절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적정 체중을 유지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가공육, 즉 햄, 소시지, 베이컨은 가능한 드시지 않고 붉은색 육류는 일주일에 350g 이하로 섭취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직화구이보다는 찌거나 삶아 드시는 것이 더 좋고요. 또한 채소나 과일은 하루 2-3컵 정도 되는 물량인 400g 이상 섭취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칼슘이 풍부한 식품인 우유 및 유제품, 뼈째 먹는 생선, 그리고 여러 가지 식물성 칼슘 성분이 들어간 식품들도 권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앞에 것들과 다 포함된 내용인데요. 만약에 드시고 나서 속이 너무 안 좋거나 설사가 난다거나 하시면 무리하시지 말고 내 몸에 맞는 것으로 맞추어 드시는 편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금연은 사실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모두 알면서도 지키지 못하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흡연은 약 40%의 암 발생과 관련된다고 하고요. 기존 대장암의 재발 위험도도 증가하기 때문에 꼭 금연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 환자분들의 경우는 니코틴 의존도가 높아서 잘 금연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니코틴 제초법이나 약물요법을 쓰실 수도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내용은 금연길라잡이 페이지에 들어가면 여기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지 관련된 사항들을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절주에 관련해서는 대장암이라든지 간암과 같은 여러 가지 암들과 관련 있는 내용이고, 원래대로라면 아예 술을 안 드시는 것, 금주가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정말 어려우시다면 절주를 하시는 것이 필요한데요. 많은 환자분들께서 막걸리는 괜찮지 않냐, 약한 술이다 하고 말씀하시는데, 막걸리라고 하더라도 한 사발에 들어가 있는 알코올량은 다른 술과 그다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남성 2잔, 여성 1잔보다 조금 적게 드시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암치료 후유증에 관련해서는 보통 이런 6가지를 많이 호소하시는데요. 그 중에서는 오늘 3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복통 및 가스 발생, 조절이 안 되고 잦은 면, 그리고 손발이 저리고 남의 살 같은 증상입니다. 우선 복통 및 잦은 가스 발생에 대해서는 장의 저장 공간 감소와 소화 및 배변 기능 감소에 의할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활동량을 늘려서 장이 충분히 활동할 수 있게 해주셔야 되고요. 둘째로는 식습관 조절도 도움이 됩니다. 식습관에 대해서는 가스를 많이 만들어내는 식품, 즉 우리가 원래 안 좋다고 알고 있는 가공식품이라든지 술이라든지 튀김 음식 같은 것은 당연히 피하게 됩니다만, 원래 좋은 식품인 옥수수라든지 콩류, 브로콜리와 같은 것들도 종류에 따라서는 가스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 중에서 내가 가스가 평소에 많이 차고 이런 음식들을 드셨을 때 그런 것이 악화된다면 조금 조절해서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식습관 측면에서는 불규칙하게 드시거나 너무 빨리 드시거나 한 번에 과식하시는 습관들은 가스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조절이 안 되고 잦은 변입니다. 직장암이나 S사결장암과 같이 항문에 가까운 쪽 장을 수술하신 분들께 많이 나타나시는 증상인데요. 대변이 애초에 저장될 공간이 줄어들고 한 번에 시원하게 짜주는 기능이 감소하기 때문에 나타나시는 증상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절제된 장이 새로 생겨나진 않기 때문에 장의 활동량은 늘려서 장이 잘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시되, 근처에 있는 근육들이 그 기능을 도울 수 있도록 골반 기저근 자극 운동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케겔 운동 같은 건가? 너무 어렵지 않나? 별 기능 효과도 없는 것 같던데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관련된 운동들은 생각보다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고요.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고 준비가 많이 필요하지 않아서 저는 되게 텔레비전 보면서 그냥 누워서 하셔도 됩니다 하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강도 운동들은 바로 시작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유튜브 동영상을 보면서 시작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식습관 조절하기인데요. 마찬가지로 규칙적인 식사를 하시되 장 운동을 지나치게 자극할 수 있는 운동은 오히려 피하시고 수용성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원래는 굉장히 좋은 음식이 생채소의 경우에는 장에 조금 자극을 줘서 어떤 경우는 계속 변이만 느끼게 하고 변이 커다랗고 부드럽게 나오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익힌 채소로 대체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손발이 저리고 나무살 같은 증상은 대개 옥살리플라틴과 같은 백금제제, 항암제 치료하신 경우에 많이 나타나시는 특성입니다. 옛날에는 한 5년 정도 되면 저절로 좋아질 겁니다 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요. 실제로 장기 생존자가 늘면서 추적 관찰을 해봤더니 5년 후에도 증상이 남아있는 분이 전체의 3분의 1 가까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오래 갈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감안을 해주시고요. 다만 치료가 끝난 지 한참 되었는데도 증상이 점차 악화된다면 다른 원인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신경과 진료를 한번 받아보시는 쪽으로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우선은 생활습관 측면에서는 흡연이라든지 고혈당, 즉 당뇨가 조절이 안 되는 것과 같은 이런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해서는 조금 조절이 필요하시고요. 손발은 따뜻하게 하고 상처를 피하시는 것이 좋고, 또한 사실 음성 증상, 그러니까 통증이 아니라 저리거나 남의 살 같은 감각이 떨어지는 증상은 병원에서 드리는 약이 효과가 좀 적을 수 있기 때문에 약물 치료로 대처를 할지 다른 방법을 찾을지 하는 부분은 의료진과 상의가 필요합니다. 각종 미량 원소들이 도움이 좀 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아직 확실하지는 않고요. 채소나 과일 섭취 같은 것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되시면 멀티비타민 제제를 추가로 드시는 것도 일부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대장암 환자분들이 장기 생존을 위한 내용이었습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할 거고 우리 환자분들께서도 열심히 하셔서 건강하게 장기 생존을 하실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